아니 그리고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네. 어제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 1인 1표 그 결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재수 끝에 통과는 됐는데 그 지도부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찬성률이 좀 낮은 것 같다. 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낸 분들도 있다. 뭐 두 가지가 작동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엔 사실은 중앙위원회가 부결됐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표가 그만큼 부족해서 안 된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넘겼으니까 통과는 됐는데 과거보다 찬성률은 또 낮아진 현상이다 보니까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되면 특히 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 네.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청래 대표로 봤을 땐 실패죠. 실패다. 왜냐면 지난번은 하루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틀이나 했단 말이에요. 아 기간을 늘려서 근데도 대략 한 80여 분, 75명은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중앙위원들이. 왜 안 했겠냐고. 이 투표하라고 얼마나 많이 독려를 했어요. 네. 근데도 안 하고 찬성 비율이 대략 지난번보다 한 14% 정도 떨어진 거는 확실히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네. 정청래 대표는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뭔 상관이야. 이기면 축구 되지. 경기 근데 얘기하면 내용의 질은 안 좋아졌어요. 그냥 1대 0으로는 이겼는데 그게 화끈하게 그냥 공격력을 경기가 보여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하다가 그냥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위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중앙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정도의 정치의 고관 여자들이냐, 그렇길래 이렇게 표심을 비추느냐 궁금해하는데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다른 건가요? 다르죠. 중앙위원이 한 550명 뭐 이 정도 되요 590명. 590명. 90명, 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네. 그다음에 그 광역의회 의장, 아. 뭐 그다음에 주요 당직자, 뭐 이렇게 해서 한 550명에서 600명 사이 이렇게 그렇군요. 네. 하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혁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르지 않거든. 아 분포가 선출 단위가 일정치 않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70명의 중앙위원을 당원 투표로 지역 단위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뽑았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당에 당무위원회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모르겠습니다. 없습니까? 당무 감사위원회는 있어요. 민주당은 집행기구로서의 당무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걸 합쳤어요. 중앙위원회를 합쳐가지고 그랬군요. 의결 집행권을 다 주는 75명 정도를 당원들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 국민이 선출한 사람, 국회의원이라든가 단체장은 국민이 선출했잖아요.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주요 당직자, 최고위원들은 당원이 선출했잖아요. 이렇게 층위가 섞여 있으면은 대표성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어떻게 선출했는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런 설명이라고 한다면 결과지를 받아는 정청래 대표의 해석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신을 싫어하는 정치 세력들이 뭔가 작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신과는 뭔가 유리된 판단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석은 네. 반대쪽에서는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지 않다는 거예요. 뽑은 사람들이 당원 대표도 있고 국민 네. 대표도 있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그럼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했겠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막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제 찬성합니다만은 이번에 투표 결과는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안 좋은 방향이다. 좋은 방향이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조직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이런 형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래도 난 이겼지롱 메롱 이러는 것 같아요. 1대 0이든 3대 0이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네.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문장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는 특정 계파 줄 서지 않고 그러니까요.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선될 수도 있다. 계파 없다.
막 이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럼 지금까지는 저도 그게 뭐야 그러면은 친당파와 반당파가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아니, 말씀을 직전 하시는 당 건가? 대표가 누구였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도 그 포인트에 주목해가지고 쓴 언론이 있더라고 보니까. 개파 네. 갈등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네. 눈에 그게.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친명에 줄 서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컷오프 당하고 몇몇 사람들은 공천받고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잘못됐다. 지금 여러분 당원 주권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보다 나아요.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장에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 그 꼬투리 좋지 3개 않은 것 잡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근데 제 말이 맞죠. 뭐 맞다고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당대표 그 실제 선거할 때도 그랬는데 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찬대 사실 후보를 좀 많이 지지하는 분포가 좀 나타났었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내 친청계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규정할 만한 언론이 규정할 만한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대충 생각난 대로 손가락을 헤아려 보면은 네. 10명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개파 없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기 위해서 1.1표지의 당위성을 얘기한 거긴 한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정치 싸움을 크게 할 때는 본인 개파가 있어야 되는 역설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뭔가 이제 사실 자기 목숨 걸고 자기 의견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1인 1표제하고 개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원래는. 아무 관련이 없죠. 개파라고 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 공천권을 누가 행사했느냐, 정치적 도움을 줬느냐 이런 거고 1인 1표자라고 하는 건 당원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럼 민주당이 뭐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 후보 선출할 때 선출 안 했습니까? 다 당원들이 해서 선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개파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영입되어 왔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요. 꼬투리를 잡아보자면 개파를 넘어서 세력 싸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세력 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 대표 편 몇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잠재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편이 들 수 있는 세력들은 있어요. 친노, 친문, 친어, 그다음에 정청래 이렇게 한 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명 세력은 이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걸 줄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 친명 그룹이 비주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직자도 별로 없잖아요. 이현주 뭐 강득구 뭐 이런 분들만 막 그냥 목소리 높이는 거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있게 봐야 되는 거는 유시민 전 장관의 이 싸움의 참전이에요. 유시민의 참전을 네. 유의 깊게 봐야 된다. 경공에 땅에 정복을 출연을 찌르니까 우리 하셨죠? 박진영 원장님이 개면쩍게 웃잖아요. 전혀. 아니 생각을 아이고. 해봐요. 아이고. 이게 결국에는 8월달 전당대회 당대표 싸움이거든. 아. 이 모든 게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게 아니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지방선거 공천은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별로 상관이 없어. 아. 그런데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 우리 쪽 진영, 우리 세력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근데 합당 논란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약간 어려움에 처하니까 갑자기 유승민 전 장관이 2월 2일 날 김어준 나가가지고 김민석을 직접 비하하는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김민석, 너 울먹거리지 말고 책이나 좀 봐. 유시민 작가가 너 공부 좀 해. 그 이야기 아니야 그 책이. 뭐라고? 그 책이 아니라니까. 책이 아니.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 아니 그러니까 네. 워딩이 그렇다고 일단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우리, 네, 말씀하시죠. 예, 발언권 드립니다 지금. 네. 울먹이지 말고 책 좀 보고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뭐예요? 후단협이잖아. 노무현 후단협 얘기하면서 막 네. 후벼 판단 말이에요. 네. 너 그때 후단협 해가지고 우리 진영 뭐 우리 민주당도 배신했잖아. 너 그런 인간이 왜 뭐 여기서 지금 당대표 하겠다 나서 대형 스피커가 지금 등장을 한 거야. 김어준 씨랑 손잡고 네. 조국 살리려고 정청래 당대표 만들려고 여기에 지금 친명 그룹들이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세력 형국이다. 싸움이 되어버렸다. 개파를 넘어선 싸움이에요. 이거는 개파를 넘어선 싸움. 대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뭐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점이 사실관계가 많다. 다르다. 일단 참 그 네. 2단계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만세! 정청래 대표가 친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네요. 원래 발생학적으로 친노죠 정확하게는. 네, 친노인데 네. 신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음. 친노, 친문, 친조국, 정청래 세력
이렇게 연합이라는 내 세력이 취지죠. 연합을 할 네. 거다. 네. 왜냐? 친명 그룹을 대신해 가지고 당권은 정청래, 대권은 조국 이런 플랜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같은 편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좀 다릅니다. 내 생각에 네, 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봐. 그냥 다르다고 논리적으로 그러지 말고. 반박을 뭐 해드리자면요. 일단 유시민 장관은 친문이 아닙니다. 유시민 장관은 친문이 아니다. 친노로 평가하는데 친노로 봐야 되죠. 친노라고 봐야 되고 정청래 대표는 2016년도에 문재인 대표가 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총선 컷오프 됐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기가 노무현 김동연이었지. 정부 시절에는 정동연계라고 해서 친노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외로운 이 한 사람의 늑대처럼 자력으로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자기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거는 제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유시민 장관이 정청래 대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잘 모르겠고. 잠시만 저희 댓글창이 우리 장성철 소장 발언에 있어서 굉장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나뉘어요. 오랜만에 맞는 말 하셨다라는 분들이 맞는 굉장히 말도 많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정확하게 당연히 평가를 당연히. 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장성철 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라 뭐 이런 분들 정확하게 지금 반반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 장모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보시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주요한 스피커들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기보다는 8월달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는데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을 소모하는 게 과연 맞는 그러면 것인가? 안 되는 그 거죠. 말에 동의하는 그거는 예. 안 진짜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맞는 대통령을 말입니다. 예. 도와줘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 잡겠다고 그렇죠. 한 2주째 계속 아. SNS상에서 그다음에 국무회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데 지금 당은 뭐 하고 있어요? 설 선물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도 100% 합리적 맞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은 지금 계속 뭐 예. 1인 1표 한다 그러니 합당이라고 그러니 자기네들 지금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맞냐고요. 제 지금 말은. 사실은 뭐 총리든 당 대표든 부동산 관련 메시지도 내고 입법 그렇죠. 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맞죠.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가 양쪽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두 분의 다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다. 양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리가 당내 문제에 깊이 발언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던지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고민의 깊이도 너무 좀 네. 쉽게 던졌다라는 저는 뭐 비판을 던지고요. 이게 갈등이 된다면 일단 잠시 저는 유예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국 당과의 문제는 일단은 뭐 선거연대라든가 정책연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예, 그렇죠. 이제 네. 감정의 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소장 들고요. 그러면은 지방선거 1인 한다면. 1인 1표제는 지금 넘어갔으니까 합당 제안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일단은 당 내부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이후에 좀 얘기를 합시다라고 미루는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얏나 말에서는 각근을 고쳐지 매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8월에 전당대회 유리하게 하려고 이거 합당하느냐?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 때 나오는 보궐선거 지역에 국회의원 들어가려고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발언을 합니다. 사실 총리가 이런데 감나라 반대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발언하는구나. 전부 다 오해의 연속을 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논의를 안 하면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당에 대한 정치적인 명분이 있고 음. 실질적인 이득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무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합당에 대한 명분은 진영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방선거 이기자 이게 그냥 합당의 명분이잖아요. 네. 원론적인. 근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해득실 정무적인 판단은 뭐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하는 게 내가 당대표 연임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거고 조국 대표로서는 합당하는 게 내가 6월 달에 재보궐선거 지역 나가서 배지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서 나는 내 세력을 구축을 하고 2030년 대권 도전하는데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둘은 합당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친명 그룹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엔 뭐야 지금
우리랑 제대로 긴밀하게 상의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당권 문제죠. 지들이 먹으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외부에서 네. 저 같은 사람이 이간질을 한다고 해서 싸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한 정확히 정치적인 그거예요. 이해득실을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전당대회에 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이게 그렇지. 주식으로 보자면은 마이너스 일단, 국면이다. 그렇죠. 그때 정청래 그런데. 대표는 비토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강한 비토증이 올라갔어, 지금. 생겼고 예. 김민석 최고는 김민석 그 총리는 초강적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예. 초강적이라는 유시민 장관이 이제 그렇지. 초강적 튀어나왔다는 만난 거야,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덕봉군은 누구냐? 덕봉군은 조국 대표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네. 이거 마지막 여담을 정리하면은 아. 기자들하고 이제 흡연실에서 만났대. 이거 음. 중앙이 발표하기 전에 담배 피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기자들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데 네. 좀 속이 좀 상했나 봐. 그러니까 합당 반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존심이 좀 상한다. 내가 무슨 사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여의도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여의도에 내 편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 깊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깊게 생각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이른바 핵심부에서 아니 뭐 조국당 뭐 쇄빙선인데 얼음 녹았으니까 합당해야지 뭐 이 정도 생각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청래 대표도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한테 빈정상한 게 지금 쌓여 있는 거야. 그 감정의 골이 있는 거야. 그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 유시민 장관은 절차적으로 뭐 따지지 마라 그러는데 절차의 문제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하자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이 그 우리 장성조 소장님 같이 이간질 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산기 때려보는 거야. 요거 하면 정청래한테 여론 도움이 되고 조국한테 여론 도움이 되고 이게 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가져야 되는 게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네. 아니 잠깐만요. 박진영 원장님이 대기실에서는 네. 장성철 아주 똑똑하게 잘 분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이크 켜지면 바로 그냥 이간질쟁이 이러고 마이크 끄면은 이제 똑똑한데. 우리 이러고. 진실성을 원래 다 정치가 그런 거 보여드려야 돼. 아니 그 장소장 분석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정답이에요, 굉장히, 정답. 예, 놀랐어요. 예. 정답이야. 놀라시면 저 매불쇼에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 마지막으로 진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니까 딱 간단하게 말씀 여쭈면은 유시민 작가는 왜 이 판국에 강력하게 개입해서 참전을 하는 건지 뭘 위해서도 도대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그래서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조국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뭔지는 그걸 얘기하려면 한 시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지. 예. 에이,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거론되는 인물 중에 대권 주자 안 나올 것 같아요.